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뉴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벌써 3월 중반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준비해온 뉴스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해온 기사는요.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스펙 안 보니 지원자 급증, 그래서 필기시험 난이도 높여 변별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꽤 유명한 메이저 공기업의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 사진이 딱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해당 기관의 인사를 좀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데요. 이분들하고 제가 볼 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아마 이 기사를 좀 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최근 공기업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최근 이슈가 좀 많죠. 그래서 공기업은 뭐 블라인드 채용을 100%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일반 기업들 우리가 사기업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쪽도 최근에 뭐 면접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를 좀 도입해서 이런 그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겠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도입과 지금 이 기사랑은 딱 보면요 조금 다시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가 들어오면서 공기업의 과거에는 스펙이 좋고 대학이 좋은 사람들 순서대로 뽑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채용 방식이 공정하지도 않고 크게 이런 채용 방식으로 좋지 않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좀 채용 제도를 좀 더 공정하게 기회를 많이 주고 이 사람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가진 경험이나 경력 그리고 직무 능력과 이 사람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개발 계획이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인재상과 맞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채용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 지원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역량 기반 지원서라던가 아니면 입사 지원서가 사실 큰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패스를 하는 이런 방식을 보통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 앞에 뭐 어떤 신상 정보라던가 학교 학력에 대한 정보를 받지 않는 게 보통 요즘 이런 공기업들의 추세인데 그래서 이제 인성 적성 우리가 얘기하는 필기 시험 이걸 통해서 사람을 좀 변별력을 높여서 뽑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 뭐가 조금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 되냐면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얘기는 스크리닝을 좀 더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업들이 인성 적성 시험을 도입한 이유가 채용의 과학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고성과자, 하이 퍼포머들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좀 더 뽑아서 우리가 인재를 좀 키우고 육성하고 활용하는데 우리가 좀 쓰겠다. 이런 의미로 사실 이런 제도가 도입된 건데 공기업이 다시 이런 인성 적성의 변별력을 높이겠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과거에 우리가 채용할 때 지적 능력,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죠. 이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도입했던 거를 다시 좀 부활하겠다 이런 의미를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라 하는 이런 제도에 조금은 대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필기시험 난이도가 뭐 높여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 취업하는 분들 한번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아시아경제에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다가온 상반기 공채 시즌 블라인드 채용 비리 얼마나 없을까 하는 기사인데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요. 앞에도 공기업들이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나 아니면 인사 담당자나 채용에 관여되는 사람이 지원한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고 뭐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쓴 글이라던가 아니면 문제를 풀었던 결과에 대한 데이터라던가 면접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답변을 듣고 평가한 점수를 가지고 채용을 하겠다.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블라인드 채용이 채용 비리를 없앨까? 잘 보시면은요. 여기 보통 우리가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나서 평가에 대한 점수를 줬을 때 그런 그 최종적인 점수를 가지고 조작을 하고 비리를 저지르느냐가 사실 이런 채용 비리의 핵심이지 이런 그 프로세스 자체가 뭐 블라인드를 통해서 공정성이 좀 더 과거보다 뭐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사에 좀 보면은요 중간에 제가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했는데 서류와 필기시험 모두 외부 기관에 의뢰한다. 그리고 주관적 평가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한다. 그리고 임원 면접에서 면접관의 절반을 외부 인사로 채우겠다. 여러분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를 50% 이상 무조건 채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농협, 수협도 전 과정을 외주 업체에 맡겼다. 예, 지금 여기 언급된 기업들 쭉 보면 제가 면접관으로 갔던 회사들도 좀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보통 우리가 이 블라인드 채용을 했을 때
면접관이 실제로 가면은요, 정말 이 사람 누군지 모르고요. 어느 정도 알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지역 인재 채용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충북이다. 또는 뭐 이 사람이 제주다. 요 정도 정보랑 뭐 이 사람 얼굴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이저 공기업의 면접을 진행할 때 초기에 얼굴 보고 이 사람 대조하는 데만 한 4, 5분 이상 실제로 시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하는 기업들이 어떤 채용의 문제, 채용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좀 잘 보시면 접근하는 걸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 근데 또 밑에 또 제가 좀 재밌는 게 채용 비리 기업을 인지하고 있지만 중요치 않다. 48.4%. 그렇죠. 아무리 뭐 비리가 있어도 그쪽 회사가 인지도 좋고 뭐 복지 좋고 돈 괜찮고 내가 거기 다녀도 명함 줬을 때 평가 괜찮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리 뭐 기업이 어렵다 뭐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 그런 거는 우리가 취업 준비생들이 따지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기사가 동아닷컴에서 삼성전자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2년 연속 1위. 뭐 삼성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도 부동의 1위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사람인에서 아마 이 그 구직자 1092명을 설문조사했던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낸 건데 여기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탑5 딱딱딱딱 있죠. 제가 볼 때는 일하기 힘든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2 좀 매겨놨다 이렇게 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 사실 이 기업들을 우리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를 뽑을 때 우리 얘기를 하면요, 당연히 대부분 이 회사의 복리후생이나 복지 또는 연봉, 그러니까 돈, 이것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쪽 회사들을 좀 고르는 경향이 쫙 있는데요. 이 기사에 보면은 뭐 밑에 보면은 사내 복지, 복리후생, 연봉, 회사 비전, 자기개발 등 커리어 향상, 대외 평판, 네, 이런 순으로 나왔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 조사는 매우 솔직한 조사다. 저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복지 차이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사실 뭐 보통 웬만한 중견기업 정도면은요, 복지 제도 어느 정도 잘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꼭 큰 회사가 복지 제도가 좋다라는 편견이나 선입견은 여러분들이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외국계 기업이 복지가 좋아서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차이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국내 기업들은요, 그러니까 근무 연차, 근무를 얼만큼 오래 했는가 이런 그 장기 근로에 따른 혜택이 복리후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보통 외국계 기업은 당장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뭐 복리후생이나 복지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이 이렇게 직원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이런 체계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조금 참고해 보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대기업 입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1위 학력, 그 다음에 인턴 및 실무 경험, 그 다음에 인재상의 부합, 그 다음에 출신 학교 인맥, 외국어 전공.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걸 그대로 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솔직한 조사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GS 리테일 19일부터 상반기 대절 공채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첫 도입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GS 리테일은요. 일단 임원 면접이 옛날에 되게 재밌어요. 질문이 몇 개 없고요. 답변을 매우 짧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기 취업 준비하던 친구들 한 40초 정도로 제가 준비를 시켰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실무 면접이 거의 합격자를 가른다 이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이런 채용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번에 블라인드 면접을 처음 도입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근데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일단은 영업 직군으로 발령받은 후에 일정 기간 지나서 희망 직군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마케팅이요, 인사 영업이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기보다는 이 회사 자체는 어떤 스토어에서 일을 하면서 뭐 이런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점주들을 대하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에 그 GS 리테일이 차려놓은 이 업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먼저 어떻게 응대를 하고 제품을 팔고 이런 쪽의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영업에 대한 이슈를 모르고는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일단은 영업에 대한 이슈를 잘 이해하고 이거를 잘 준비해온 친구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뽑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사진을 보면은요, GS 건설 사진을 좀 갖다 놨네요. 리테일 사진은 아닌데 여러분들 이런 사진이 나오면요, 꼭 알아둬야 될 게 한번 사람 숫자를 세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은
기존 직원들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 빼고요. 화이팅 하는 친구들 이렇게 숫자 세 보면요. 몇 명 뽑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 공채 때 이 정도 선발하는구나. 최종 합격 인원 여기서 대충 볼 수가 있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남자랑 여자 비율도 한번 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사진 여러분들 좀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보라고 제가 사진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시작된다라는 거 여기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노컷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월 438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저축해야 보통 사람인가요? 그래서 이게 오늘 상당히 그 댓글 많이 달린 기사거든요. 근데 이게 노동 섹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앞에 계속 인기 있는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또 공기업 이런 그 기사를 다뤘었는데 이쪽에 우리가 왜 취업을 하죠? 네, 당연히 안정적인 고용이 안정적이고 이 급여 수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월 438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저축. 자, 이 내용을 좀 보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월 평균 440만 원을 버는 게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보통 인구가 이번 조사에서 뭐 한 300만 원 이하를 번다고 응답한 사람이 45%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급여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월급을 받을 때 보통 뭐 카드 값이나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요. 내가 받는 급여에서 남는 돈은 사실은 숫자예요. 그래서 그 숫자로 남는 돈들을 또 그냥 본인의 자유저축 그냥 예금 계좌에 딱 넣어두면 그건 또 아니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도 하고 하면서 보통 돈을 벌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급여가 높을수록 이런 비용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 부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월 뭐 2천만 원 정도 번다고 칩시다. 근데 이분들이 뭐 이거저거 돈을 쓰고 한 달에 남는 잉여 자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1,000만 원씩 한 달에 한 남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바로 강남에 몇십억짜리 집 못 사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은 뭐 월세 사는 사람이 40년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집값 이런 이슈를 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야 이거 벌어서 언제 내가 이걸 좀 이룰까 이런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기사들이 점점 그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이 선호도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당장 돈을 좀 못 벌더라도 내가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자기 개발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 꺾는 이런 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갖고 와봤고요. 다음은 이코노믹 리뷰에서 업무 바로 할 수 있겠어?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대기업 준비된 신입만 뽑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요. 기업들이 최근에 좀 어려운 회사들이 많죠. 그리고 회사가 어려울 때요. 가장 먼저 줄이는 비용이 교육 비용이에요. 예, 이런 교육 비용을 줄이면 저같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는데 일단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요. 기업이 이렇게 그 교육에 대한 비용을 줄여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는요. 조기 전력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선호를 해요. 조기 전력화 뭐죠? 이 사람 교육을 많이 안 시켜도 바로 업무에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경력직을 상당히 선호했죠. 왜죠?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 알고 이쪽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선발하면 교육하지 않아도 곧바로 당장 업무에 현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신입사원들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그 한 외국계 기업을 보면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대리급 수준의 업무 양을 딱 주고요. 버티면 계속 데리고 가고요. 그만두면 이제 새로 다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사하자마자 상당히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대신에 보상 체계를 정말 확실하게 해놨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대리 과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밴드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이렇게 밴드라는 이 영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딱 이렇게 가늠해서 이 사람의 직급이나 이런 걸 판단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비영업직으로 입사하면 밴드 1인데 영업직으로 입사하면 바로 밴드 3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영업직으로 입사해서 회사 대리급 수준의 업무를 바로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이지만 밴드 3에 해당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보상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들은요, 여러분들 이런 당장 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사람을 원해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얼만큼 경험을 해왔는가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을 다닐 때 우리가 스펙을 보통 취업을 위해서 쌓죠. 여러분들 좀 알아둬야 될 거는요.
돈을 써서 쌓는 스펙보다는요, 이제는 돈을 벌었을 때 쌓을 수 있는 스펙이 대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업무 경험, 돈을 벌어본 경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스펙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제가 준비한 마지막 기사인데요. 헤럴드 경제에서 청년층 비정규직 늘어난다. 그래서 비정규직 비율이 31.8%에서 35.7%로 올랐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좀 다른 게요.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급여도 보통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로 받고 거기에 13분의 1로 지급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급여보다 좀 적게 받게 되고요. 그리고 2년 이상 한 군데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전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도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고 사용하는 측에서도 전환을 안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런 업무의 어떤 난이도라던가 업무의 참여 비율을 상당히 낮춰놔요. 그래서 좀 단순한 업무에 많이 투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의 연속성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지고 자기 개발도 못하게 되고 2년 뒤에 다시 구직하러 나오면은 과거 2년 전에 자기가 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가졌던 어떤 스펙이나 근무에 대한 그런 능력이 거의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취업에 내몰리는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거는요. 이게 크게 사실 좋은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기 위해서 나는 지금 당장 취업이 어렵더라도 좀 더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번 공채 시즌에 해보고 안 되면 다음 공채 시즌에 해보겠다가 아니고요. 이거는 취업 준비예요. 구직 활동이 아니에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괜찮은 회사들을 계속 찾아서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건 알겠지만 일단은 정규직 잡에 여러분들이 좀 어플라이를 하시고요. 지원하는 비율을 늘려라. 여러분들 면접의 기회를 많이 잡는 방법은요. 지원서를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구직 계획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이 두 번씩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